자, 그럼 둘 간의 차이는 무려 1,892만 원이 되는 거지. 세제 혜택이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 다음은 아주 핫한 규정이야. 우리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안 돼. 이거 진짜로 100%예요 라고 의아해하시는데 진짜 맞아. 어마어마하잖아. 진짜 짱이네. 전문직이 좋잖아요. 좋진 않아. 근데 왜 저한테는 알려주시? 난 그때 너를 몰랐다. 형, 법인세, 소득세는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응, 그렇지. 그럼 이익이 같으면 세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텐데 왜 저랑 비슷한 이익을 가진 선배나 친구, 지인은 저보다 훨씬 세금을 적게 낼까요? 일단은 이익이 같으면은 산출되는 세액은 비슷한 건 맞거든? 근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 그게 세액공제 감면이라는 제도야. 우리가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하고 흔히 얘기하는 세제 혜택이라고 하잖아. 그 세제 혜택이 세액공제, 세액 감면의 의미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반영을 했느냐? 이 유무에 따라서 세금이 엄청 많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이게 아마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제 주요 세제 혜택, 세액 공제나 감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우선 세금 계산하는 구조를 한번 먼저 잡고 가자. 자, 이익을 산출을 어떻게 하지?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잖아. 그럼 그 이익을 가지고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라는 걸 곱해. 그 다음에 거기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혜택을 반영을 해서 차감을 해주는 게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이거든. 이걸 최종적으로 차감을 해야 납부하는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에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어. 근데 사실은 좀 복잡하기는 해. 복잡하기는 하지만 내가 대표적인 조항을 가지고 몇 가지 조금 설명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해줄게. 일단은 세액 효과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전에 한 가지 좀 가정을 해보자. 너가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자고 1년의 회사의 이익이 3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익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아무런 세제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9,460만 원이 나와. 지방세는 조금 논의해서 좀 한번 배제를 할게. 소득세만 한번 고려를 해볼게. 자, 9,46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액 감면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줄게. 자, 이 감면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면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중소기업도 사실은 되게 복잡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든. 다 배제하고 중소기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근데 이게 내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지역이 어딘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감면율이 천차만별이거든. 그래서 작게는 5%, 많게는 30%까지 차이가 발생을 해. 일단은 너가 아까 매출 3억이라는 개인 사업자로 가정을 했잖아. 근데 서울에 있는 도소매 업종을 영위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자. 근데 도소매업이 서울에서 운영을 하면은 감면율이 10%야. 근데 너의 지인이 서울에서 제조업을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근데 제조업은 20%의 감면율을 받아. 그럼 둘 간의 세액 차이는 무려 946만 원이야. 10%의 감면율이 차이 난다라고 해서 946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서울로 가정을 했잖아. 이게 지방으로 얘기하면은 그 차익이 더 커져.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대전에서, 즉 지방에서 사업을 운영을 해도 똑같이 감면율이 10%야. 자, 근데 반대로 너의 지인이 제조업을 대전에서 운영을 하면은 감면율이 30%를 적용받아. 자, 그럼 둘 간의 차이는 무려 1,892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업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정말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해. 나 같은 전문직은 이 감면 규정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위안을 얻고 싶으면은 나 같은 전문직과 비교를 좀 해야 된다. 전문직이 좋잖아요. 좋지는 않아. 세제 혜택이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 다음은 아주 핫한 규정이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야. 하고 있습니다. 엄청 너는 세이브를 하고 있을 거야 지금. 세액 세이브를. 근데 그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있어. 크게 업종 요건, 뭐 청년 요건, 그리고 뭐 지역 요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창업 요건에 따라서 이 감면이 달라지고 감면율도 달라지거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한번 다시 너한테 설명을 해주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감면율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기본적으로 수도권 내에서 우리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안 돼. 근데 청년이 수도권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5년간 50% 세액 감면이 주어지고 있다. 아마 너가 지금 이거를 적용받고 있을 거야.
다만 여기서 말한 수도권은 정확히 표현하면 수도권 과밀역제권역이거든. 근데 난 편하게 수도권이라고 얘기할게. 자, 근데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5년간 50%가 기본적으로 감면이 되고, 청년이 창업하면은 5년간 100%야. 여기서 너처럼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 아니 세무사님, 그러면 지방에서 창업하면 되겠네요. 주소 옮겨놓으면 되겠네요. 자, 하지만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위장 사업장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아까랑 똑같이 너가 만약에 도소매업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인이 제조업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청년인 상태에서 서울에서 사업장을 창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전혀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이 돼서 5년간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자, 근데 이게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서 창업을 했네? 대전에서 창업을 해도 도소매업은 여전히 안 돼. 근데 제조업은 감면 대상인데 대전, 즉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바뀌니까 5년간 100% 차이가 나버려. 그러면은 9,460만 원씩 5년 동안 차이가 나는 거지. 이해됐어? 네. 근데 의아해하죠. 이거 진짜로 100%예요 라고 의아해하시는데 진짜 맞아. 제가 50% 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100%가 될 뿐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창업을 해야지만 받는 세제 혜택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창업한 후에 상담을 받으러 오죠. 근데 이거는 창업 전에 상담을 꼭 받아야 된다. 이게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하게 하는 사람 중에도 세무사님이 이런 얘기 안 해줘서 그냥 세금 맡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안 해준 게 아니라 이미 지나버렸어. 그런 경우가 많아. 그걸 사실을 알았으면 말씀을 해드렸겠지. 근데 왜 저한테는 알려주시죠? 난 그때 너를 몰랐다. 나 없어도 잘하고 있었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아마 너가 많이 들어봤을 거야. 통합고용세액공제. 들어봤지?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고용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야. 근데 그전에는 고용과 관련된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았어. 그리고 또 복잡했어. 그래서 2023년도에 이거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거쳐서 개정이 돼서 새롭게 생겨난 규정이야. 기본적인 전제 조건 자체는 고용이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우리의 근로자가 늘어나야 돼. 근데 아무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임원, 그리고 대표자의 친인척, 그리고 뭐 1년 미만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뭐 원천세나 사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 대상이야. 근데 만약에 이 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고용이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청년 1인당 1,450만 원, 그리고 지방은 1,550만 원. 청년이 아닌 자는 1인당 850만 원, 지방은 95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져. 근데 이 청년에 대한 기준은 만 34세고 군대 기간을 좀 빼줘. 이게 또 굉장히 파워풀한 게 근로자를 계속 유지시켜줘. 감소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3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엄청나지 이것도. 자, 그러면 이 세액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정을 해볼게. 사업장이 서울이라고 가정하고 너는 고용을 하지 않았어. 근데 지인은 서울에서 청년 한 명을 고용을 해서 3년 동안 그 고용을 유지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청년 한 명은 세액공제가 얼마라고 했지? 1,450만 원. 자, 근데 내가 고용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만 하면은 3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 합계는 3년간 무려 4,350만 원이야. 어마어마하잖아. 진짜 짱이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고용을 유지를 하는 대가로 4,350만 원이다 보니까 만약에 3년 이내에 고용이 감소를 한다. 그러면 감소할 때 이 혜택 받았던 걸 토해내는 규정을 갖고 있어. 형, 여기서 질문이 만약에 인원을 뽑아서 하는데 5명일 경우에 5명 다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을 수 있어.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이야 이것도. 10명이요? 10명도 가능해. 100명도 가능해. 근데 우리가 세금이 몇 억이 안 나오면은 이 세제 혜택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잖아. 바로 못 받더라도 2월을 지킬 수가 있어. 근데 그 2월 세액공제라고 하거든? 그거는 10년 동안 받을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 이익이 안 나는 경우에 세금이 안 나오잖아? 근데도 이 세제 혜택을 반영을 꼭 해야 돼. 왜냐면 언제 이익이 날지 모르잖아. 3년 뒤에 날지, 5년 뒤에 날지, 7년 뒤에 날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윤택스에서는 이거를 다 꼼꼼하게 반영을 해서 2월을 시켜놓는다. 형은 그러면 판매 회사에서는 다 이런 걸 다 알고 다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이제 아무래도 공제감면이 정말 많다 보니까 분석 능력이라든지 검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전담으로 이제 하고 있는 담당자가 존재를 하지. 분석해줄게. 근데 너는 50% 창업 감면 받아서 아마 많은 부분 혜택을 받고 있을 거야.
근데 빠진 게 혹시 있을 수 있거든. 빠진 것들도 꼼꼼하게 좀 챙겨서 내가 반영을 해줄게. 따라보자.